당신이 만나고 싶었던 진짜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우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온라인 학습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아이들의 이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 함께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고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 긴 방학이. 이 영상 진행하기 앞서서 그분들 모두 얼른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빨리 학교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겨내게요. 온라인 학습 이렇게 진행될지 사실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거는 정말 역사에 없었던 최초의 그런 엄청난 이제 재난인데요. 저는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이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이 온라인 학습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집중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40분 수업을 하지만 실제로 40분 내내 집중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한 수업 안에 활동들을 여러 개를 배치해 둡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만큼 활동들을 바꿔가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하지요. 보통 이것은 약 10분에서 15분 내외로 활동들을 구성하십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런 수업 구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이걸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과연 그 시간에 그만큼 집중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 우리 둘째 유진이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는데요. 학교에서 이 학습터로 공부를 하라는 과제를 이미 진즉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미 진도는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교과서를 선생님이 이미 진즉에 나눠주셨으니까 교과서를 이렇게 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네, 이게 저희 아이 하나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저는 우리 둘째랑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초등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도 얘기가 다르죠.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혼자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정도의 동기가 부여돼 있죠. 대학 입시라는 엄청난 과제가 이 아이들 앞에는 딱 닥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원해서라도 EBS 특강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초등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온라인 학습 기반도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교실에서 신경 쓰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봐주실 수가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면대면이 아닌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어느 포인트가 없다면 이 수업은 잘 되지 않습니다. 즉, 배운다는 건 아이들 스스로 하는 어느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빠진다면 그 수업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선생님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교사분들이라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자, 저희 유진이처럼 이렇게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별로 아는 게 없는 경우 어떻게 하죠? 네, 제가 우리 유진이에게 그래서 공책을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책을 정리하게 했냐면요. 네, 이게 유진이가 쓴 공책인데요. 유진이는 사실 공책을 정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이예요. 5학년이 될 때까지 혼자 힘으로 수업 시간에 뭔가를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정리하는 일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유진이의 그 첫 번째 생애 최초의 공책 정리입니다. 이게 이 아이처럼 공책을 처음 쓰는 아이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공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시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정도를 저는 공책에 쓰게 했습니다. 자, 유진이가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 뭘 골랐는가 한번 볼게요. 열, 변색, 물감, 온도, 그리고 섭씨,
도입니다. 지금 이거는 5학년 과학을 정리한 공책이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이 공책을 이렇게 3분의 1, 3등분을 했죠. 이렇게 접으면 3등분이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옆에 칸에는 그 시간에 배운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간단간단하게 또 체크해서 적었습니다. 온도, 열 변색, 수온, 기온, 체온.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유진이가 첫 번째 정리했던 건데요. 이렇게 학습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단어를 3개를 쓰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3개를 쓰게 하신다면 그 시간에 들을 수밖에 없죠. 네, 뭐라도 들어야 쓸 테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중요 단어를 3개, 시작할 때는 3개, 조금 더 익숙해지면 5개,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문장으로 써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지도하지 않으셔도 가정에서 엄마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먼저 써보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왔다. 그럼 그때그때 공책에 정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 보면 아이가 더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쓰려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건 2번째 쓴 공책입니다. 자, 첫 번째에 비해서 2번째 보니까 벌써 일단 분량이 많아졌죠. 보시면 조금 차이가 보이시죠? 네, 첫 번째는 그냥 단어만 쓰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조금씩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둘째 날에는 문장으로 썼습니다. 자, 물질이 놓인 장소, 측정 시각, 햇빛의 양에 따라 물질의 온도가 달라진다. 열의 이동과 그 예를 썼습니다. 프라이팬과 달걀, 삶은 면과 물, 목욕탕 등등등. 즉 이게 약간 익숙해지면 아이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조금씩 길어집니다.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이거 쓸 때도 3개 썼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둘, 3개. 네, 3개의 중요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 옆에는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림을 그리거나 단어를 썼습니다. 네, 이거 다 한 날을 이걸 일단 또 그 다음 날 하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일기를 써야죠. 학습 일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을 배웠다. 열의 이동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전도라는 단어도 배웠는데 교회에 전도사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교회 전도사와 열의 전도할 때 그 전도가 같냐,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걸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해야 이 시간에 아이가 뭔가 생각을 했던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나중에 알았는데 전도와 전도사는 한자가 다르다고 엄마가 알려줬다. 왠지 좀 더 가스레인지나 주전자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액체인 요구르트를 얼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자, 이것은 즉 얘가 유진이가 그날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쓴 일기죠. 일기.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일기 쓰기 지도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일기 말고 감사일기나 이런 학습일지, 창의일기 같은 걸 쓰라고 추천합니다. 맨날 쓰는 일기 말고 이렇게 공부 가지고 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자, 1단계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 중에 3개만. 모르는 단어들은 중간중간에 정리. 그리고 학습일지는 그 다음날 2단계니까. 그리고 보태서 퀴즈까지 내보게 하는 거죠. 자, 열의 이동의 예 중에서 부적절한 예는 무엇인가요? 해서 객관식 문제를 냈습니다. 유진이가 이렇게. 네, 이렇게 문제도 냈어요. 자, 옆에 이렇게 낙서한 것도 보이죠? 예, 아이들 집중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당연히 뭐 그림도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지금 배운 내용은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양식 자체도 간단하지만 이거는 정말 그 간단하게 아이들이 가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학습과 관련해서 이 보완책으로 공책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3번째 날은 어떻게 썼을까요?
세 번째 날은 지금 유진이가 배운 내용은 네,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에 대해 배웠거든요. 구리판, 철판, 유리판 중에 뭐가 제일 빠른가? 단열이란 무엇인가? 얘는 무엇인가? 자, 간단하지만 딱 본인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했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번호가 4번까지 갔습니다. 즉, 3개만 쓰라고 했는데 이제 1개가 늘어난 거예요. 혼자 쓰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가요? 벌써 공책을 딱 3번 쓰니까 아이가 쓰는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첫날에 비하면 갈수록 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날 이런 식으로 썼다면 둘째 날 이렇게, 셋째 날 이렇게 훨씬 깔끔해졌잖아요. 훨씬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기인데요. 이번에는 일기가 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길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학습 일지예요. 또 밑에는 또 퀴즈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혼자 공부하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 정리 단계를 가르쳐 주세요. 온라인 학습할 때 그냥 멍하니 앉아서 듣는 정도의 그런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아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써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공부가 어떤 건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진짜 이게 온라인 학습이 뭐냐, 지금 이 난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바꿔서 뒤집어서 아이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또 다른 수업의 형태를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이가 혼자서 공책도 써보고 학습 일기도 써보고 또 퀴즈도 내보고 하면서 이런 그런 자기가 스스로 주도해가는 형태의 학습에 맛을 보게 하는 거죠. 유진이 공책도 방금 보셨듯이 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정도 분량에서 점점 늘잖아요. 네, 점점 늘어갑니다. 제가 더 신기한 건 뭐냐면 학습 일지의 분량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셋째 날은 이만큼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아이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힘을 믿어주세요. 공교육의 힘은 사실 이런 데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요령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방법을 안내해 주시는 거죠. 아이 스스로 써보게 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3개만 써봐라.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썼는지 물어보세요. 왜 이걸 골랐는지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들의 수업에 댓글로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그 단어를 적어보게 하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아주 작은 거지만 사실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공책 정리라는 게. 제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학습 일지, 특별히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학습 일지는 우리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도구입니다. 잘 써먹으셔서 이 기회에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도 한번 가져보게 도와주세요. 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고민과 학부모님들 고민에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요.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 진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잘 해왔고 또 잘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